박정희 정신TV의 진행을 맡은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김형기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소연입니다. 예. 네. 오늘은 우리 개국 이후에 내용으로서는 첫 방송입니다. 이 첫 손님을 아주 유명한 김소연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김소연 변호사님은 박정희 정신 개성 사업회의 공동대표를 맡으신 적이 있고 그 박정희 개성 사업회가 추진한 박정희 대통령 동상 건립 추진위원회에서 청년 추진단장을 맡아서 많은 노력을 해서 박정희 대통령 동상을 경상북도 도청 앞 천연숲에 건립하는 데 크게 기여를 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김소연 변호사를 첫 손님으로 모셔야 된 거는 이 김소연 변호사 원래 유명한 분인데 특히 유명해진 것이 2022년? 네. 2022년 10월 26일 날 몇 주기죠? 제43주기. 제43주기. 박정희 대통령 43주기 그 추모사가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인연도 교회에서 오늘 모셔서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 지금 대선 국면인데 네. 대선에 나온 후보들 네. 이 과연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발언을 했고 또 어떤 생각을 가졌었고 지금 가지고 있는지 네. 그걸 이제 우리 김소연 변호사님이 우리 시청자들께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네네네. 우선 그때 본인의 그 추모사에 대해서 잠깐만 좀 소개해 주실래요? 네네네. 예, 예. 그 제가 추도사를 하게 된 계기가 예.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그 온 국민의 과학화라는 이런 그 이렇게 과학에 관한 어떤 박정희 대통령님의 어떤 업적에 대해서 제가 민족중흥회에서 발간하는 이렇게 1년마다 발간하는 그 신문에다 글을 한번 쓴 적이 있었어요. 예, 예. 근데 그것을 보고 민족중흥회 우리 부회장님께서 너무 감동받으셨다고 추도사를 한번 해달라고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추도사를 하게 됐는데 요즘 이제 계몽령이 유행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 대통령께서 그 계엄령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나라가 좀 문제가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젊은이들이 알게 됐잖아요. 그런 입법부, 사법, 행정부에 그쵸. 반국가 세력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저는 예. 사실 그때가 제가 계몽이 됐던 시기였었어요. 그 본인이 계몽을 되시고. 네네. 예. 그때가 한참 이제 문재인 정권 시절이었고, 예. 저는 이제 민주당의 시의원으로 정치에 입문을 했는데, 조국 사태, 그리고 또 북한과의 뭐 평화 뭐 이런 쇼를 하는데, 그리고 또 탈원전 이런 것들을 하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앞에 내세우는 거 하고, 현실이 너무 다르고, 그리고 거짓으로 점철된, 위선, 이런 것들이 너무,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너무 다르고,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나서 잘못됐다라고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 역사를 다시 한번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요. 제가 배운 역사랑 완전 다르더라고요. 특히 박정희에 관해서.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다시 하나씩 거슬러 올라갔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전교조 세대한테 배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악마화 작업이 이건 단순히 우리가 그냥 왜곡 수준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특정 정치 세력으로부터 의도된 어떤 이념 사상 교육이었다라는 큰 깨달은 정말 계몽을 얻고 이거 큰일 났다 싶은 다급한 심정으로 전 국민에게 사실 호소하는 마음으로 추도사를 한 것입니다. 청년 세대잖아요. 그죠? 네네네. MZ세대 대표로 했습니다. 보통은 전부 연세 많은 원로들이 하셨는데 네네네. 어떤 높은 관직이 있었던 분들. 네네네. 근데 파격적인 네. 추모사를 하셨죠. 그때 제가 40대 초반 변호사였는데 그렇죠. 그때 저랑 함께 같이 추도사를 한 분들이 인요한 교수님하고 그리고 고영주 변호사님하고 셋이서 이제 유명한 분들인데. 네, 43주기 때 했었는데 다들 이제 사실은 동시대를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하고 함께 동시대를 경험을 하신 분들이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님을 기념하고 경험을 한 이제 경험담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사실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렇군요. 말로만 듣던 이야기들인데 사실 너무 마음 아파요. 이렇게 훌륭한 천재 대통령을 세상에 어르신들이 그렇게 태극기 이렇게 집회를 하면서 광장에서 애타서
이렇게 막 부르짖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무시를 했는지 우리 청년들이 조롱하고 계속 사실은 비웃었거든요. 그렇죠. 촛불 광풍에 그런 깨달음을 기반으로 제가 이제 계몽돼서 정말 애타서 저희 세대에게 외친 건데 요즘 계몽령을 보면서 새삼스러워요, 진짜. 아, 그렇죠. 네네. 네. 정말 네. 그 신세대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데 아주 선구자적인 역할을 네. 하셨죠. 근데 저보다 수십 년 먼저 계몽되신 분이 있었어요. 어떤 분? 그게 김문수 장관님. 아, 그렇습니까? 네,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한번 네, 해보는데. 네, 네. 하여튼 그래서 네. 그 우리 김소연 변호사의 그 추도사가 워낙 유명해가. 네. 저 누구? 김소연 누구? 우리 대구 경북에 올라왔는데 대구 경북 저 김소연 누구지? 야, 예쁘게도 생겼는데 대단하네. 이런 이제 평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박정희 정신 개성 사업회에 공동대표를 영입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참 이런 훌륭한 분을 모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방금 이제 김문수 후보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나온 후보 중에 네. 박정희 대통령에 관해서 이제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좀 소개 좀 해주실랍니까? 네, 제가 추도사를 이제 쓰려고 네. 저한테 정말 어려운 감히 제가 할 수 없는 추도사를 이제 해달라고 하니 너무 과분하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역대 추도사를 쭉 읽어봤는데 그 중에 가장 마음에 와닿는 추도사가 정말 김문수 장관님의 추도사였어요. 네, 김문수 장관님 추도사가 뭐였냐면 당신을 악마인 줄 알았다는 내용이에요, 말하자면. 그리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님을 아주 대놓고 반대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제 당신께서 그 독일의 아우토반을 이렇게 모티브 삼아서 경부고속도로를 만들려고 할 때 반대했다. 선배들이 이게 제국주의의 뭐 어떤 화신이다라고 하면서 반대할 때 나도 그렇게 반대했었는데 아니다. 내가 틀렸다. 당신이 옳았다. 이런 식의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운동권 선배들의 잘못된 그런 사상교육으로 정말 내가 잘못했다. 죄송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과학을 기반으로 우리 국민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려는 오로지 그런 마음밖에 없으셨거든요. 그 부분을 절실히 깨달은 1세대 계몽을 당하신 분이 김문수 장관님이세요. 잘못된 사상으로 사실 이제 운동권 중에 노동운동을 한 부분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70년대에 우리나라가 산업화의 태동이 불던 태동, 그쵸, 노동 인권은 상당히 열악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정말 여공들 힘들었고 그럴 때는 노동 운동이 당연히 있어야 됐었고 민주노총도 초반에는 당연히 노동자들이 연대도 했어야 됐고 제가 알기로는 전태일 열사도 박정희 대통령께 편지도 쓰고 그러셨거든요. 네, 그때는 필요했던 일이지만 그 1세대 운동권이셨던 김문수 장관님께서 박정희 대통령님 당신이 옳았다라고 하시는 건 아주 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럼 한번 그 네. 추모사 일부를 좀 소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자, 이제 예전에 그 기사화된 부분을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사회교과서에 이승만 대통령의 삼선 개헌을 부정적으로 기술했음에도 박정희가 삼선 개헌안을 통과시키자 반감이 일었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김문수 장관님께서는 서울대 경영학과 70학번으로 입학하셨거든요. 그리고 학내 서클인 후진국 사회연구회에 가입을 해서 본격적인 학생운동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이후 청계천 피복노조 노동자들과 판잣집에서 노동법을 공부하면서 의식화 교육에 전념했는데 구로공단에 위장 취업을 해서 대학에서 제적당하기도 했고 또 74년에 민청학년 사건으로 두 번째 제적당하신 건 유명한 일화잖아요. 그렇게 하고 또 당국 수배도 당하시고 또 도피 생활도 하고 공장 대여섯 군데에 전전하시고 노동운동계 전설적인 리더가 되셨는데요. 한일 도르쿠 노조위원장으로 있던 1979년 10월 26일 그때 이제 11.6 사건이 터졌대요. 그때
박정희 사망과 함께 사회주의 노선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했대요. 쾌재를 불렀대요. 아, 그렇군요. 박정희의 사망을 굉장히 기뻐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우리 김문수 장관님의 학생운동은 은사격인 그 안병직 그 교수님의 뜻밖의 이야기로 이제 전환이 되는데요. 도쿄대 교환교수로 가셨던 안병직 교수가 일본에서 생각이 바뀌어서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자본주의 필망론을 외치셨었는데 그동안은 도쿄에서 돌아오신 안 교수가 자본주의는 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고 노동운동 그만하고 딴 길 찾으라고 충고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이론적인 배경으로 전향을 좀 하신 모양이에요. 네. 거기에 이제 아마 교수님께서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아, 예. 차차하죠. 네, 네, 네. 우리 네. 김문수 네. 장관은 네. 제 대학 2년 선배입니다. 경북고 네. 1년 선배고 제가 대학 재수했기 때문에 네. 뭐 그 스토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이론적인 그리고 또 현장에서 깨달음을 배경으로 자본주의를 경험하고 전향을 했기 때문에 그 도지사, 경기도지사 하실 때, 그 경기 북부 지역의 고속도로를 놔달라고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뭐 GTX 사업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과감하게 추진하는데 큰 어떤 동력이 됐다라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동안 이제 우리 장관님이 노동운동이나 하고 투쟁이나 하고 뭐 고용노동부 장관이나 하고 경사노위원장이나 하고 최근 모습만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행정가로서의 추진력이나 이런 부분을 볼 때는 뭐 대통령감을 하고도 남을 만한 차고도 넘칠 만한 행정가로서의 역량도 충분하다라고 저는 박정희 대통령 만만치 않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 네, 네. 노동운동 할 때는 네. 박정희 대통령 틀렸다. 네, 틀렸다라고 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반대. 그리고 대통령님 돌아가시니까 쾌재를 불렀다고 합니다. 네. 저도 그 네. 김문수 장관 3학년 때 1학년인데 경부고속도로 반대하는 그 선배들 분위기, 교수들의 분위기, 변영영 교수로 계셨어요. 네. 이분 좀 민주당 쪽 경향이 있는데 네. 반대를 했고. 네. 그다음 중앙공원 반대했고. 네. 이런 흐름이었죠. 네. 그런데 이제 김문수 장관이 이제 그거에 내가 틀렸다. 그런 얘기했죠. 저도 이제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동상 건립 전에 네. 한 인터뷰에서 박정희 옳았다. 네. 내가 틀렸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저희 우리 대통령실 예전에 방문 같이 했을 때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우리 서울에서 박정희 대통령님 그리고 유경수 여사님 묘소 방문했을 때도 교수님 이렇게 엎드려서 한동안 눈물 짓던 예. 모습이 저는 개인적인 추도사를 한 적이 네, 수도사 하시고 네, 그래서 이제 네,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제 네. 그 반성으로 박정희 대통령 동상 건립 운동에 나섰다 해가 네. 와서 동상을 이제 우리가 네. 운동에 같이 동참도 하셔서 그쵸, 정말 큰일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네, 네. 박정희 대통령 동상 건립 추진위원회 박동추에서 이제 박정희 정신 TV를 만들어가 네. 이제 첫 손님을 모셨고 네네네. 그러면 이제 우리 김문수 장관님은 그 박정희에 대한 태도가 네. 이제 긍정적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죠? 일단은 지금 아직은 그 국민적인 어떤 그 시각이 박정희 하면 부정적인가 봐요. 이제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 저는 너무 존경하니까 박정희 대통령 사진만 봐도 감동적이고 눈물 나고 너무 멋있고 막 이런데 일반적인 보편적인 어떤 시각은 아직은 부정적인가 봐요. 뭐 매불쇼, 좌파 유튜브 이런 것들을 김어준 뉴스공장 이런 것들을 많이 보니까 특히 저희 40대들이 되게 심각하거든요. 근데 김문수 장관님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박정희 대통령님에 대해서 당당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군요. 네, 예. 긍정적으로. 문재인 정권에서도. 네, 그런 사람이 지금 대선 후보로 나섰던 사람 중에서 또 한 분 계셨습니다만 뭐 4강에는 못 들어갔지만 이제 이철호 지사님이 아예 대놓고 박정희 대통령님 생가이신 구미 생가에서 그 출마 선언을 하셨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알려지는 인물이 이제 사실은 이제 홍준표 우리 후보님이 계시긴 한데 홍 시장님은 제가 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결코 말하면. 긍정적이 아닙니다. 네, 이랬다 저랬다 조금 그 부분 제가 하셔가지고. 좀 더 네, 말씀드리면 네네네. 우리가 원래 박정희 대통령 동상 건립하려고 할 때 서울에서
조갑재 대표가 만든 동상그립 추진 모임이 있어요. 네. 동근춤이라고 해요. 네네. 그때 이제 동상을 어떻게 만드냐면 박정희 대통령, 네. 그다음 이승만 대통령, 트루만 대통령, 네. 이 세 동상을 그 김박 회장님이 네. 자기가 5억씩 내가 15억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박정희 대통령 동상을 서울에 세우려고 하니까 네. 박원순 시장이 노력해가 안 되고 네. 전쟁 기념관에는 이제 이승만, 트루만도 안 되고 네. 이래가지고 못 세웠어요. 그래서 전쟁 기념관인데 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네, 네. 그래서 이제 이승만, 트루만 동상은 이철우 지사가 해서 다부동에 세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네. 박정희 대통령 동상 못 세워 창고에 있었어요. 네. 그 우리 이제 박정희 대통령 동상 그리고 추진에 모임이 있다는 걸 듣고 그 김박 회장님이 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네. 그걸 매겨준 분이 이제 김문수 노사정 위원장이죠 당시에. 네. 그래서 그분을 만나고 이제 얘기도 조갑재 대표 얘기 나눴는데 뭘 알게 됐냐면 그 동상 그 만들었던 김박 회장이 만든 동상입니다. 네. 김영훈 교수, 홍익대 교수가 만든 아주 좋은 동상인데 창고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만약 우리 대구에서 이렇게 주도하는 시민이 주도하는 동상그립 추진위원회가 이 동상을 갖다가 동대구에게 건립한다면은 제공할 여유가 있겠어요. 네. 이제 그런데 그 전에 어떤 스토리가 있었냐면 유석천 교수가 있어요. 연세대. 네네네. 이분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시절에 네. 혁신위원장을 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홍 시장이 대구시장 되고 난 직후에 네. 당신이 아니까 네. 당대표고 당혁신위원장 잘할 거 아닙니까? 네네네. 가서 동대구에 동상 세울 걸 한번 요청해봐라 그랬어요. 네. 그 와서 이제 시장에서 만났더니 네. 홍준표 시장이 노력했대. 네. 내가 뭐 박정희 대통령을 뭐 존경은 하지 마. 말을 해놓고 네. 난 세울 생각이 없다 이런 거예요. 네네네. 그것도 잘 아시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을 보고 향단이라고 춘향이 향단을 아, 하고.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완전히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부정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희들이 이제 동대구 이거 세우겠다고 저희 박동수가 시민 모금을 국민 성금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자기가 세우겠다고 이래가지고 이제 저희들은 경상북도청업에 세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그 동상이 네. 제대로 안 돼가지고 네. 홍준표 시장 박정희 대통령 안 담고 오히려 네, 네. 홍준표 시장 닮았다는 말도 나올 정도로 네, 네, 네. 졸속하게 동상을 세웠는데 네. 그 동상을 세울 때 네. 좌파 시민단체를 와서 굉장히 반대했어요. 맞아요. 예? 네. 유신 독재 시의회 가서 막 예, 반대하고. 네. 그 네. 당연히 또 제막식 때 네. 반응이 많았습니다. 네. 12월 23일에 가면 제막을 했는데 그때 와서 뭐 친일 독재 뭐 온갖 이야기 다 하고 지금도 막 그 락카 예, 막 그러면서 이제 뿌려놓고, 네. 그러니까 뭐 계엄 원흉 유신 독재 내란 이런 식으로 해가 반대를 했는데 네. 근데 홍 시장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계엄을 선포했잖아요. 네. 그걸 내란이라고 그랬어요. 네. 내란이 아니다 했나? 내란이 아니다 그랬나? 그렇죠 아마? 아니요, 뭐 이랬다 저랬다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진짜로. 네. 네. 박정희 대통령의 10월 20일 내란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 반대파들이 좌파들이 이제 홍준표 시장이 동상세를 반대하면서 어떻게 10월 20일 내란을 일으킨 사람의 동상세를 이랬거든요. 네. 근데 본인이 뭐라고 했냐면 홍 시장 본인이 11.26을 내란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심각하잖아요. 네. 우리 앞으로 이제 짚을 겁니다. 네. 그래놓고 이제 조기 대선 오기를 바라다가 마침내 오니까 대구를 떠났는데 네. 그 떠나기 한 일주일 전부터 동대구 여기 그 박정희 대통령 동상 그 주변에 네. 완전 좌파들이 막 엄청난 낙서를 해놨는데 그걸 일주일 이상 방치하고 관리를 안 한 겁니다. 자, 이걸 보면 네. 홍 시장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태도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아니 우리 홍 시장님은 이랬다 저랬다를 많이 하시는데 예. 우리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렇게 계엄령을 선포하셨을 때 처음에 엄청나게 강하게 비판을 하시다가 그러다가 이제 청년들이 대통령을 지지하시니까 또 이제 탄핵을 주도한 한동훈 전 대표를 또 막 강하게 비판을 하시더니 또 이제 조기 대선 국면이 되니까 또 이제 그 탄핵 세력 계엄 세력과는 또 선을 긋는 행보를 또 보이시다가 그렇죠.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데 제가 좀 인상적이었던 게 홍 시장님은 예전에
뭐 위안부 그 소녀상에 가서도 맞습니다. 굉장히 이제 추모를 하는, 당연히 위안부는 우리 역사의 가슴 아픈 역사인 건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사실은 이제 좌파 이게 역사적 인물이거나 뭐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 박정희 대통령은 역사적 인물이잖아요. 소녀상 같은 경우는 특정 그 좌파들의 어떤 상징 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에 뭐 어떤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이면서 좌파들에게 숙이는 행동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이제 박정희 대통령 동상을 그때 우리 같이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왜 그러셨냐면, 제가 알기로는 내내 반대하시다가 그렇지. 그쯤에 건국전쟁이라는 영화가 갑자기 인기몰이를 했었어요. 아, 네. 이승만 대통령을 네, 네. 바로 보자는. 네, 그래서 이제 청년들 사이에 역사 붐이 일었어요. 아. 그러니까 좀 있으면 이제 박정희 대통령도 이제 인기가 많아질 것 같았는지, 그렇지. 이제 자기가 직접 하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제가 볼 때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때 교수님께서 강하게 비판하셨죠. 왜냐하면 예. 이거는 시민 성금으로 해야지. 왜 국가 세금으로 하면 맞습니다. 명분이 없다. 당연히 좌파들이 반대한다. 그 당시 좌파들이 네, 반대한 네. 최대 명분이 사실은 뭐 친일 독재였지만 왜 세금과 하느냐. 그렇죠. 그럼 네. 우리는 이제 크게 반대를 못 했어요. 네. 왜냐하면 선금을 하거든. 네. 국민 선금 우리 22억 먹었잖아요. 그죠? 그렇죠. 순식간에 그러니까 먹었죠. 물론 뭐 네. 제막시 때 와서 일부 좀 떠들다가 막 그냥 우리 한 5천 명 제막시 모여버리니까 압도돼가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쵸, 네. 그러니까 더 이상 말할 게 없지. 그 천년숲에 한번 여러분 와보십시오. 경북도청 앞에 정말 박정희 대통령님 동상 엄청 크게 멋지게 지어져 있는데요. 그 세워져 있는데 이번에 김문수 장관님이 이철우 지사님이랑 함께 가서 사진도 찍고 그러셨죠. 그저 따로 한번 가서 따로도 찍으셨나요? 이렇게 네, 네, 대통령님. 박정희 대통령 동생 이래 됐습니다. 저희 한번 가보시죠. 네. 이렇게 쫙 네. 미래를 봐라. 네. 청년들이요, 국민들이 미래를 봐라. 이런 이제 포즈를 취하고 있는데 김문수 장관이 가서 네, 똑같이 따라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네. 제2의 박정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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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김문수.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이철우 지사는 이제 이 동상 세우는데 크게 기여를 하셨잖아요. 부지해 네. 주시고 네, 네, 네. 민관 협력 모델 받아들였거든. 네. 홍준표 씨하고 전 반대입니다. 네. 이건 완전히 뭐 관이 단독으로 세금을 했지만 민관 협력 모델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돈을 거두고 네. 국민성을 거두고 관은 이제 부지 제공하고. 그게 바로 행정력이죠. 그렇죠. 외풍은 딱 막아주고. 맞습니다. 네, 그- 논란을 막아주고. 예, 네. 크게 기여하셨는데 이제 네, 이번에 네. 저 이철우 지사께서 이제 대통령 출마하시면서 네. 새로운 박정희 켰어요. 야, 그 맞아요. 카피 좋죠. 네. 새로운 박정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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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네. 우리 박정희 제2 박정희 얘기 나왔지만 네. 뭐 박정희 2.0도 있는데 새로운 박정희 해가지고 네. 이제 아주 크게 어필된 것 같고. 네. 그러고 얼마 전에 그 우리 이철우 지사는 김문수 장관과 함께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에 가가지고 네. 손잡고. 거기서 손잡고. 거기 손잡고 이제 같이 우리가 네. 박정희 정신을 개성하자 이런 얘기 했어요. 네, 우리 이철우 지사님이 너무 이렇게 경북에서 너무 이렇게 열심히 행정을 하셔가지고 잘 몰랐는데. 전국적인 이제 홍 시장님은 대구에 계시지만 사실상 서울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SNS로 맨날 정치를 하셔가지고 그렇죠. 전국 인지도가 그럼 높은. 시장을 안 하고 그냥 좋은 정치 이렇게 네. 엮으면서 네. 이런 탄핵 국면 오기를 호시탐탐 기다리다가 그렇죠. 그래서 이 전국적 인지도가 있으시지만 우리 이철우 지사님은 전국적 인지도를 아직 못 키우셔서 새로운 박정희 역할을 아직은 못 하셨거든요. 차기에 정말 그렇죠. 눈여겨 보셔야 될 분이고 김문수 장관님은 정말 박정희 대통령을 그대로 계승하실 만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죠. 나머지 후보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안철수 우리 후보 입장은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예전 대통령 선거 지금 몇 번째잖아요. 예전에 뭐 박근혜 대통령님 나오실 때 뭐 그럴 때 있잖아요. 탄핵 국면 막 이럴 때요. 얼마나 심하게 비판했는지.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번에 보수 진영으로 넘어왔을 때는 또 근대 조국 근대화 파리를 해야 되니까 산업화 파리를 해야 되니까 네. 또 태세 전환을 또 했어요. 야, 지금은 이제 또 조국 근대화 산업화를 AI 뭐 근대화 산업화라고 하면서 또 제2의 한강의 기적이다 뭐다 이러고 또 파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어때요?
한동훈 후보는 이게 전형적인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비겁한 스탠스예요. 박정희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한 건 없습니까? 특별히 언급한 건 없고요. 제가 볼 때는 역사관이 약해요. 그 작년 그 11.6 때 저기 네. 갔거든요. 네네네. 그 네. 대통령 추모 행사에 갔더니 한동훈 대표가 이제 집권당 대표님 왔잖아요. 네. 국민이 왔더니 네. 막 가라고 난리가 났어요. 막 한동훈 왜 왔나 그러고 말이지. 한동훈 막 반대한다고 막 사람들이. 소란이 됐습니다. 네네네. 아, 그것이 하나의 태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 좀 들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에 사실상 다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혹시 관여한 줄 알고 있지만 뭐 그때 특검팀에 잠깐 있긴 했지만 이걸 직접 수사하고 한 건 한동훈 팀이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윤석열 대통령님은 관여하지 않았고요. 그러면 네. 한동훈 후보가 국정농단 팀에 있었어요. 프레임 갇혀가지고 네. 가만히 넣을 뻔. 탄핵 때문에 만들 뻔네. 네, 그 팀에 있었어요. 그 원죄가 있네요. 그럼요. 아, 네, 그러면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장시호 뭐 거기 다 팀에 있었고,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님 예방한 거 다들 저게 인간이냐 막. 그러니까 막 한동훈이 나가라고 가라고 하면서 막 과함지대가 소란이 난게 있었는데 네, 그 이제 그런 거 결국은 이제 현재 나온 국민 4명 중에서 이제 네. 김문수 후보가 가장 확실하게 이제 박정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우리 단체에서는 사실 그 김문수 후보님이 가장 적합하다라고 보여지죠. 아, 그래서 네, 이제 네. 그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할 때 국회 소통관에서 했는데 이제 그 마지막 키워드가 뭐냐면 네. 다시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다시 위대한 그 트럼프의 마가 비슷합니다. 네네네. Make America Great Again 네네. 마가. 네. 근데 이제 Make Korea Great Again입니다. 네네네. 대한민국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위대하게 만든 사람 누구냐? 박정희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박정희 대통령 위대하게 그 기반 위에서 경부고속도로 중하고 뭐 최만 박정희 대통령이 조국 건달을 통해서 선진국 반열 올라가 그쵸. 위대하게 됐는데 네. 이후에 이 김대중 뭡니까 노무현 문제 네. 오면서 민주화는 기했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해난 업적 자꾸 이제 훼손시키고 그렇죠. 자꾸 깎아먹은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마침내 또 이재명이 등장해가지고 만약 이재명이 된다면 대한민국 완전히 지금 쇠퇴할 우려가 있으니까 김문수 후보가 출마하면서 다시 위대한 대한민국, 네. 대한민국을 다시 위대하게 네네. 이 슬로건을 갖고 나왔는데 제가 그 출마 선언을 좀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위대한 나라가 망가지고 있다. 이 친북 좌파, 네. 경북 좌파 세력, 네네. 사회주의 세력, 네. 민주주의 세력이 무너지고 있다. 그럼 다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다시 만들겠다. 그 다시 한번 도약하겠다 하는 네. 그런 이제 우리가 이제 박정희 정신 개선 사업회 또 박정희 대통령 동서안건립 추진회의 슬로건은 뭐냐면 박정희 정신으로 다시 뜨는 대한민국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그 김문수 후보가 앞으로 이제 그 대통령이 되면 박정희 정신을 개성해서 그만큼 이제 크게 높게 평가했으니까 박정희 정신을 개성해서 하면 된다. 네. 하면 된다는 네. 되게 하자 하는 이런 정신으로 결국 대한민국을 다시 새롭게 도약시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렇죠. 네. 예. 우리 박정희 대통령님이 훌륭하신 부분이 엄청나게 많지만 예. 그 모든 전제 조건은 사익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깨끗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말 청렴하시고 깨끗했다는 거. 예. 근데 김문수 후보가 공교롭게도 다른 후보에 비해서 사실 압도적으로 특히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그 비교 우위를 예. 압도적으로 점하는 부분은 예. 청렴 부분이거든요. 예. 정말 깨끗한 후보잖아요. 그 누가 네. 이야기하던데 이제 네네네. 김문수 대통령 후보의 5대 덕목이 있다는 거죠. 네. 김문수는 깨끗합니다. 네. 김문수는 정직합니다. 네. 김문수는 유능합니다. 김문수는 따뜻합니다. 네. 김문수는 꿋꿋합니다. 네. 최근에 꼿꼿 하던데 꼿꼿보다는 꿋꿋이 더 낫지 않을까 그죠? 꼿꼿은 혼자 좀 외롭게 일하는 것 같지만 꿋꿋은 한번 쳐봐. 그래도 흔들지 않는 모습. 이제 그 4가지 5대 덕목을 잘 뽑아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게 정확하게 박정희 대통령하고 그렇죠. 일치하네요. 그래서 네, 네, 네. 저희들이 바란데 네, 이제 그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네. 저희들이 바란 것은 박정희 대통령 정신을 개성해서 다시 한번 이제 나아가는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내걸다가
그 외교를 성공시켜놓고 막 국내 탄핵당해가 그걸 완성을 못했는데 네. 다시 한번 도약하면서 대한민국이 그쵸. 다시 위대하게 되면 이제 제2의 글로벌 박정희. 정치국가 네네. 윤석열 대통령이 원했던 네. 그것도 이제 이어가면서 네네네. 다시 대한민국을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기대를 해봅니다. 너무 예. 속상한 일 많지만, 네, 제2의 그 박정희가 또다시 네, 예.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네. 이제 또 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손님으로 우리 이제 그 김소연 변호사를 모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김소연 변호사는 이제 박정희 정신 개성 사업회 공동 대표를 역임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박동추 박정희 대통령 동상 추진위원회의 청년 추진단 김은구 서울대 트루스 트루스 포럼 포럼 대표와 대표. 함께 네. 지금 청년 네. 추진단을 만들어가지고 네. 박정희 정신을 신세대에게 후세 2039 세대에게 전파시킨 전도사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첫 손님 모셔서 이 대선을 맞이해서 우리 후보들의 그 박정희 대통령 생각을 한번 들어봤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네.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하는데 정말 5천년 가난을 물리친 우리 대한민국의 영웅 박정희 없었으면 지금 이 멋진 대한민국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예, 예, 네. 예. 이렇게 행복하고 풍요로운 자유로운 대한민국은 꿈도 못 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북한처럼 살고 있었겠죠. 네. 네, 제 인생은요, 박정희 대통령님을 정확히 알기 전과 후로 나뉘어집니다. 네, 진짜예요. 정말 저에게는 박정희 대통령님을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계몽이었습니다. 계몽. 그렇군요. 네, 정확히. 정말 그 전에 제가 몰랐던 게 너무너무 죄송할 정도로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큰 희생을 하신 그리고 이렇게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그렇게 그 헌신에 대해서 잘 아신다면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셔야 될지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대한민국을 물려줘야 할지 아마 현명하게 잘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조기 대선 곧 이제 국민의힘 후보도 정해지고, 저 민주당 쪽은 이재명 후보가 되느냐 마느냐 둘러싸고 또 뭐 대부분의 지금 저는 합일체 재판도 열리고 해서 좀 불확실합니다만 어떻든 아주 중요한 고비입니다. 대한민국이 다시 위대하게 되느냐 아니면 대한민국 이로써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느냐 하는 이 중대한 역사적 갈림길에서 이 박정희 정신을 이어받아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후보를 여러분들이 잘 판별하셔서 정말 현명한 선택을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